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합쳐진 종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일 때는 종이 양옆으로 떨어집니다. 서울과 인천 20대는 정상, 21대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와 강원도 마찬가지 투표수 조작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라도 지방은 양선거가 정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 22대 총선은 전국에서 20%의 격차를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광주, 광산구, 을은 국힘이나 민주나 사전 당일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대수의 법칙에 충실한 것입니다. 20대 대선도 윤석열 후보는 사전이 당일보다 10% 낮고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10% 높습니다. 강남구병 총선 결과의 변칙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칙이 없을 때 사전투표 예상 득표율이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득표율을 보면 약 15.5%포인트가 고동진 예상 득표율에서 감소하고 약 15.9%포인트가 박경미 득표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큰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수치일 뿐 아니라 각 동마다 랜덤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당을은 멋진 통계적 변칙을 보여줍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취재기간 전 무척 바빴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가 만나니라고. 나름대로 이들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에 올인을 했습니다. 섭수가 없지요. 지금도 유예해요. 선거에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국제 표준도 있고요. 약속한 3월 1일 밤 9시. 그러나 일주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영돈 PD입니다. 원래 9시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기술적인 오류가 생겨서 11시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여기서 잠자면서 제품 못 걸린 거 있어요. 그러나 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걱정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드디어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1편이 공개되고 조회수 급증. 100만 돌파.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이 퍼지고 있는데 허위 정보가 유튜브와 같은 그런 국내에서는 거의 12시간 내에 조치가 취하도록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잘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속 처리를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자 저희 영상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사전선거 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들 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신 분들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이 작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박성현 교수의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불가능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이 불가능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특정 세력이 개입해 저런 통계가 만들어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 그 의문은 한 선관위 내부자에 의해 풀렸습니다. 선관위 서버 운영에 대한 결정적 제보,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의 서버 외에 외부에서 임시 서버를 리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서버를 반납해버립니다. 선관위에 남아있는 서버를 포렌식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 때가 되면 더 강화해야 할 선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외부에서 선관위 서버를 조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따로 선거망을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버를 리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차나 책상 리스하고 틀려가지고 아시다시피 서버는 리스를 한번 해버리면은 거의 리스 값이 반값이나 반값 이상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선거하면 한 3개월 리스를 해야 될 텐데. 선관위가 돈이 없는 것도 할 때 리스 하는 것도 이상, 그래,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갔죠. 그러니까 리스를 하면은 나중에 아마 서버는 돌려주고 그 하드웨어를 빼서 보관을 몇 년인가 할 텐데, 나중에 예를 들어 그 서버 수색을 한다든가, 이래도 안 나오겠죠. 이제 하드웨어를 찾지 않으면은. 서버를 깠을 때, 서버는 제가 보기에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관된 서버, 어느 정도 보관되는지 모르겠는데, 보관된 서버를 까봤자, 글쎄요, 다 서버랑 지금 나온 숫자랑은 맞춰놨을 텐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런 하지도 못하지만, 혹시 했다고 치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내부적으로 조력을 하지 않으면은, 조력해주지 않으면은. 근데 압수수색하면 법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땐 내놓지 않을까요? 그걸 안 내놓을 수는 없을 건데. 글쎄요, 그거는 100% 내놓을지 모르겠는데, 걔가 훨씬 용이 실제로 서버 자체보다는 하드웨어를 보관하면은 해결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하드웨어 자체에 들어가서 이거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미 했겠죠. 서버 까란 단어가 일상이 되어갈 때 선관위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서버를 리스하고 중요한 보안 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을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이제 선관위가 의심스러운 게 왜 보안 관제를 선거에 임박해서 안 하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아무데도 선관위의 보안 관제 인력을 임시로 파견 요청받는데도 모르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보?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국에서 근무하는 큰 조직입니다. 그중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은 선거관리 1국사나 선거 2, 선거 3이 투개표와 사전선거를 관장합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기무사에서 전산실장을 지낸 장재현 박사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외부와 공모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한 명. 왜요? 딱 한 명만. 네.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인데 부르니까 이제 사무관이잖아요. 그래 너가 이제 수사관이 당신 장 박사 사기 쳤냐 하니까 답을 뭐라 했냐? 이거 소리 다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수사관님 제가 사기요? 저는 컴퓨터 고장나면 고치는 애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사관은 그렇지. 네 고장나면 고친다고? 알았어 가. 그게 혐의 없음으로 끝낸 거예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들은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투표관리인 도장이 당일 선거와는 달리 투표용지에 인쇄화되어 나옵니다. 투표용지를 위조하기 쉬워진 것입니다. 당일 투표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웬일인지 관리규칙을 만들어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인쇄에 대한 규정을 인정합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선관위 청인과 투표관리관 직인을 도용해서 위조 투표용지의 인쇄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불가능한 통계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과 국힘당의 10%포인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때 서버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리스가 끝난 후 하드웨어를 분리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본 서버에는 적용하는 보안 관제를 리스한 서버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침투해 서버를 조작하기 쉽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도대체 선거 때 더 강화해야 할 보안 관제를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선관위는 문을 열어주고 외부의 특정 세력이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선관위 내부 제보자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그런데 조작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서울 외곽으로 향합니다. 외진 공장 한 켠에 쌓여있는 박스들.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전화선이 연결되고 USB 포트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표기도 선명합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노동당 당명이 붙어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고 폐기된 것입니다. 2017년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 제작 제안 요청서를 입수했습니다. 분류기가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유무선과 블루투스 등 외부 통신 기능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스캐너를 통해 투표지 이미지를 생성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섞여 복잡합니다.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각 당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를 분해 400장까지 읽어냅니다. 과연 오류 없이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기록을 할까요? 공주 부여 선거구 개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 정직석 후보의 대결. 앞서가던 박 후보가 노트북을 껐다 켜자 역전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기계 이상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시청자가 당시 만든 영상입니다. 사전투표 개표기의 오류일까 조작일까 뒤바뀐 선거 결과 2020년 총선 당일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자동 분류기로 막 개표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결과는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80표,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80표로 1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어딜 가든 100표씩 차이 나네. 투표지 좀 같이 봅시다. 개표 참관인들의 거센 항의에 선관위 직원들은 할 수 없이 개표한 투표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2번으로 찍은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1번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섞여 있잖아요. 재개표예요. 결국 다시 재개표하기로 하자 선관위 직원은 투개표기를 껐다 켜서 리부팅 시켰습니다. 개표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재개표를 하자 결과는 1번 159표, 2번 170표로 2번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자동 개표기가 잠깐의 기계 오류로 잘못 분류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다른 설정값이 입력되어 있었고 기계는 제대로 작동한 것일까요? 똑같은 예비 기계가 또 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예비를 두거든요. 그걸로 지금 교체를 할게요. 기계에 봐주세요. 해보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은
전자개표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선거 서버하고 사이에서 이제 우리 선거처럼 이렇게 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예, 결국은 뭐 프로그램이 들어가지고 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도 만약에 뭐 국내에서 하면은 물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몇 명이 순간이 사람들이 관여는 못할 테고 실력이 안 될 테고 외부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국내에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들어갔다면은 소문이 날 텐데 중국에서 텐센트나 이런 데서 프로그래머가 그걸 짠다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VPN이라고 하면 가상스말이라고 그래갖고 뭐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을 임시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글쎄요, 보안이 안 되니까 다 외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서버의 접근도 쉬울 테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개표기에서 투표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 5장 돌아가면 5장을 막 카피하면서 그게 이제 본사에 본서버에 연결되는데 예를 들면은 5장인데 10장으로 카피를 하는 거는 그건 엄청 쉬워서 찍히는 이미지는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찍혀 나오는 이미지와 합계는 서버에 저장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각 테이블의 전자개표기의 총합이 어디서 어떻게 더해지는지는 서버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에서 돌아갈 때 카운트가 되고 그러면 그게 서버에 이제 넘어갈 때는 그게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카피를 예를 들어 5를 10으로 카피하면서 숫자도 10으로 넣을 수 있죠. 개표기에서 임시 구성 서버로 갈 때 VPN으로 연결됐다고 할 때 그거를 VPN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조작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거는 프로그램상으로 이미 돼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1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1번으로 돌릴 건지 2번으로 돌릴 건지 3번으로 돌릴 건지 이것도 쉬울 테고요. 나중에 외부에서 서버에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 수정하거나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의심되는 게 서버에 보안 관제 인력을 포함을 안 시킬까? 관제 인력을 포함시키면 어쨌든 관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안 관제를 안 한 상태에서는 중국에서 연결해서 중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하죠. 보안 관제가 있다고 해갖고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발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용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를 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LG U+가 채택이 됩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활용을 위한 선거 전용 통신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제안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사전투표소 약 3,500개 중 700개소에 대한 무선 통신망 구축 운영과 상용망과 분리된 선거 전용 무선 통신망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LG U+가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는 전 세계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백도어 문제로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핵심 문제로 대두된 겁니다. Huawei is back in the news for its backdoors, but this time we're not talking about devices. The Chinese tech giant is now building a backdoor of a different kind. 미국의 압박으로 국내에선 LG U+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산 화웨이 시스템으로 이미 5G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5G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설비 투자에 힘쓰고 있는 LG U+. 개표기 프로그램을 할 테고 그게 이제 노트북에서 서버로 연결되겠죠. 네. 김치 서버든 뭐 그런 식이고 개표기는 하드웨어일 테고 그 다음에 그 하웨이나 뭐 텐센트가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하웨이망은 이제 뭐 하웨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뭐 지네들이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 조작이 가능할 테고 망을 뭐 KT망, LG망 그 다음에 SKT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통 3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웨이 그 네트워크를 쓰는 건 LG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KT나 SKT는 뭐 하웨이망을 제가 알기로는 안 쓰고 글쎄 다른 걸 국내 걸 쓰든지 외국 걸 쓰든지 그럴 텐데 네. 그때 만약에 승관이가 LG 망을 썼다면은 그러니까 하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렇죠. 좀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LG 망을 썼다면 더 의심스럽죠 이제. 제보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입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성관이의 온갖 비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불법이 자행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언어와 지혜복권적 장막 뒤에서 이런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진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관이에 대한 불신과 함께 모든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관이는 오불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성관이가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의 시작은 불가능한 신만이 할 수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 결과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도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0.0000000015%입니다. 즉 이런 차이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지금 당장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확률은 외부 개입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외부 개입 가능성을 성관이 내부 제보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답은 성관이와 법원, 수사기관, 나아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제 서버를 포렌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분리한 하드웨어를 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이 발표 사전투표자와 통합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명부석의 사전선거 투표자들의 투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남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성관이 내부 제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전자기기는 어떤 것이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개표는 대만식으로 철저히 수개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일치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투개표 과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투개표 과정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만은 투개표 시스템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킹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장은 곧바로 개표장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손으로 직접 처리됩니다. 북한의 투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